이번 시간에는 영양사 시험 중에서 3교시 제2과목 식품학 및 조리 원리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학 및 조리 원리는 워낙 과학 과목인데다가 50문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약간은 심층적이게 그리고 좀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장에는 식품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나와 있는데요. 식품화학 중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의 정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분의 정의는 생물체나 식품 중에 들어있는 물은 유리수, 유리수는 우리 뭐라고 하죠? 네, 자유수라고 하죠. 이 자유수와 결합수의 두 가지 상태를 존재해야 하는데요. 유리수는 식품 중에 당류나 염류, 그리고 수용성 단백질 같은 그런 것들을 용해하는 물로서 결합수는 식품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 일부분을 형성하는 물로서 이들 분자와 수소 결합에 의해서 밀접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유리수하고 결합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플러스 원 보시면 식품이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천연물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는 6종류로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등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열량을 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역할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시켜주는 조절소의 역할로서 이런 식품의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아까 수분에 대해서 유리수하고 결합수라는 그런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유리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리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유리수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물을 우리가 보통 유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정의에서도 말했듯이 염류나 당류, 그러니까 수용성 단백질을 기준으로 해서 용매로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네, 유리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단백질을 대해서 이것이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용매로 작용하는 것이 이 유리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을 건조시키면 이것은 보통 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건조가 돼요. 그리고 100도 이상 끓는 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증발이 되죠. 그러니까 건조도 가능하고 증발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유리수의 특징으로서는 0도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100도 이상이면 증발이 되죠. 그런데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 수 있다. 동결이 된다라는 것이 이 유리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 번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새싹이 트는 그런 발화 번식이라든지 이렇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번식이나 발화 번식에 이용이 될 수 있는 물이다라고 해서 이 유리수를 뜻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의 물이기 때문에 비열 그리고 표면 장력 그리고 또 점성이 커요. 점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리수이고요. 비중 자체가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죠. 이 비중 자체가 4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리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리수의 특징은 보통의 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수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합수는 보통
이 결합수는 유리수하고 약간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용매로서 염류나 당류 수용성에 대해서 작용을 하지만 이것은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 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용매 작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네, 밀도가 크죠. 그래서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이것은 100도 이상 가열을 시켜요. 끓는 점 이상 올려도 증발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증발이 됐지만 여기서는 증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식품 조직을 압착하거나 이렇게 꽉 짓눌려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0도 이하 우리가 얼 수 있는 동결 상태의 온도 이하로 낮추어도 이것은 동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결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미생물이나 발화 변식에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결합수는 유리수와 달리 미생물이나 발화 변식에 이용이 되지 못해요. 미생물과 발화 번식에는 이용이 되지 못하는 물이다. 그리고 이 식품 성분인 보통 단백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탄수화물. 탄수화물에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 결합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결합수하고 유리수에 대한 특징은 다 기억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은 식품의 수분 활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분 활성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유리수나 결합수에 대한 특징에 대한 문제는 100%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이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분 활성도, 우리 수분 활성도 많이 배워봤죠? 수분 활성도는 식품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그 식품에 놓여있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항상 변하죠. 그래서 건조된 상태에서 식품을 놓으면 수분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습기가 많이 찬 상태에서 식품을 놓으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식품 수분 자체 양이 달라지는데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이 있어요. 그 수증기 압을 우리가 P라고 해요. 수증기 압을 P라고 하는데 이 P에 대해서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 그러니까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 이 수증기 압은 뭐라고 할까요? 수증기 압은 P0라고 해요. 네, P0의 비율을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분 활성도. 워터 액티비티라고 하죠. 워터 액티비티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얘기를 한 그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 P5분의 일반 수증기 압 P를 수분 활성도라고 해요. 이 수분 활성도는 P5분의 P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그리고 반드시 온도를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온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높은 값을 보이게 되겠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수분 활성을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식품에 대한 수증기 압은 그 식품에 들어있는 용질의 종류나 그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식품 중에 물의 몰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MW라고 하고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MS라고 하면은 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이 수분 활성도에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계산하는 방법 수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